저번 주에 우리가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한 강의를 실제 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작이 안 돼요. 나도 너무 무심코, 워낙에 그 개발 환경은 뻔한 거라서 조금 무심코 내가 이제 설치를 해놓고 했더니 내가 해보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간 그 안 되는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개발 환경 설치부터 전부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동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 돼 있어야만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개발 환경 설치를 오늘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늘 같이 가는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JSP 개발 환경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 환경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MS SQL 서버 혹은 MySQL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것은 MS SQL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실습실에는 MS SQL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MS SQL은 수도 없이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MySQL보다는 익숙한 MS SQL을 이용해서 수업에 진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MS SQL 설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하고 난다면 JDK를 설치해야 되고 톰캣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의 그 개발 도구를 사용하자 그랬는데 너무 최신 도구를 사용을 하니까 그와 같이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개발 도구를 최신의 버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옛날 버전을 이용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될 수 있는 버전으로 우리가 좀 다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JSP 개발 환경입니다. JSP 개발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을 연동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으로 JDK가 있는데 JDK는 엄밀하게 나누자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JDK는 자바 코드들을 컴파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JDK라고 부릅니다.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로 확장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java. 근데 자바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질 때 첫 번째 개념 자체가 한 번 작성하고 하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Write once, run anywhere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철학을 달성하는 게 C 언어를 좀 더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중간 코드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 코드라고 하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자바 소스 파일들을 컴파일을 한다고 그랬죠. 컴파일하면 중간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 코드의 확장자는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컴퓨터에다가 보내주게 되는데 그 컴퓨터에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 가상 머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그런 가상 머신이 있어줘야만 이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JDK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그런 개념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독립 실행형으로 할 때는 컴파일해서 EXE로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JSP죠. JSP는 우리가 자바를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클래스 파일들을 각각 클라이언트에다가 웹서버에다 보내주고 웹서버에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HTML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JSP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 내부에서 동작되어야 되는데 이 웹서버 내부에서 동작되는 과정을 우리는 JRE라고 불렀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JRE가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JDK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JRE까지 동시에 주르륵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신의 것들은 JDK 따로 설치, JRE 따로 설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옛날 걸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JDK와 JRE가 동시에 설치되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해본 결과
JDK 11 버전도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우리 아파치라고 하는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에 문제가 있었었고 JDK를 최신의 11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 JDK 8번 버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웹 서버,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아파치 톰캣은 우리가 그 톰캣 9번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9번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8번 에디션으로 가는데 그 8번도 좀 더 그 옛날 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톰캣을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이클립스가 우리가 12번까지 나와 있던가. 그런데 그 최신 걸 쓰게 되면 너무 통합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클립스도 옛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그런 형태의 툴을 이용을 해 보긴 하죠. 자, 이전에 설정했던 것들은 버전 간에 충돌 문제가 발생해서 실행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JDK 개발 환경은 기본적으로 각각들이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죠. 근데 우리 JDK와 관련된 JSP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 환경들은 각각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JDK라고 하는 것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지금은 오라클에 통합이 되어 있죠. 오라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캣은 별도로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은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궁합이 잘 맞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버전들이 있고 궁합이 안 맞는 버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결과 가장 적절하게 잘 동작되는 그런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검증된 버전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검증된 버전을 이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JDK는 JDK 8번 에디션인데 업데이트 221번을 이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그 JDK 12번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옛날 거 쓰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JDK 8번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고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는 요 위치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톰캣의 경우에는 톰캣 7번 에디션을 그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가장 뒤에 있는 업데이트 번호가 47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47번은 그냥 그 톰캣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47번을 바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쟤네들을 찾아가지고 쟤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포톤 에디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작년 6월인가 배포된 에디션인데 최근 올해 배포된 것보다는 작년께 우리가 JSP 실행 환경에는 더 적합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고 얘네들은 요 위치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실행 파일 형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딘가 설치를 해놓고 Z 파일, 압축 파일로 올려놨는데 우리는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 해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동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설정은 몇 가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설치해 두고 환경 설정을 하고 기본적인 테스트까지를 오늘 우리 수업의 목표로 삼기로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래 이게 저번 주에 끝나야 되는 거니까 약간 한 주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쪽에서 그 시간들을 좀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JDK 다운로드 하는 것은 보기로 하죠. 직접 이것은 우리가 각각 다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어서 배포하지 않고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라클 위치에 가면 우리가 여기에 다운로드 있는 건 알고 있죠. 이 다운로드에 가서 우리 여기서 자바 영역을 들어가겠습니다. 자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JDK for Developers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겠고 얘네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금 12번 에디션이 위에 있는데 그 스크롤해서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Java SE 8U22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8번은 버전 번호, 뒤에 있는 221번은 업데이트 번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번 버전은 221번째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라이센스의 어그리먼트를 처리하게 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내 컴퓨터가 윈도우즈 X86 이건 32비트짜리 운영체제냐 아니면 X64 64비트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저 둘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하면 되겠어요. 현재 우리 실습실 개발 환경은 윈도우 10이 깔려져 있죠. 윈도우 10은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X64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 중에 다운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은 저기 아파치 톰캣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파치 톰캣은 여기에 톰캣 7번이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이 되고 7번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 7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업데이트 번호가 훨씬 더 뒤에 거예요. 89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89번은 충돌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89번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이전 버전을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구글에서 아파치 톰캣 7.0.47이라는 업데이트 번호가 47번에 해당되는 파일을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게 되면 가장 위쪽에 아파치 톰캣 7.0.47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 정도에 가게 되면 2013년도에 올려놓은 아파치 톰캣 7.0.47.exe라고 하는 파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기로 하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도중에 다운로드 해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여기 eclipse.org에 들어가서 위쪽에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다운로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영역의 가장 현재 최신 버전은 지금 여기 이 버전인데 그 아래쪽에 좀 내려가게 되면 다운로드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직접 위에 있는 걸 다운로드 하지 말고 다운로드 버튼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기로 하죠. 여기 하이프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몰 다운로드 위치에서 이클립스 포톤 4.8이라고 하는 이 에디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저 에디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요 영역들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위쪽에 있는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라고 하는 얘가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우측에 보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32비트와 64비트에 운영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64비트에 해당되는 그 운영체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Eclipse G 포톤 R 윈도우즈 32 86 그 다음에 밑줄 64.gb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이 참 길기도 하네요. 그죠? 쟤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쟤네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거예요. 확장자가 z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까지 다운로드를 해주면 기본적인 환경은 다 이제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압축 해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라클에 들어가게 되면 JDK를 다운로드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로그인을 요구하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라클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계정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가능할 거예요. 이전에는 오라클에서 얘네들을 그냥 로그인과 관계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로그인을 요구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들이 다운로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다운로드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또 환경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의 파일에다가 관리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MySQL을 다운로드하는 위치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 들어가면 MySQL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은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뭐 기부를 할 거냐 그런 걸 물어볼 텐데 그냥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냥 내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좀 숨겨져 있는 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기부를 하지 않고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ySQL을 이용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직접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치했던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 환경들은 그냥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그 기어거쳐 생긴 걸 누르면 걔가 설정이죠. 설정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엠밋 기능에서 요게 엠밋 기능에서 아파치 톰캣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제거 누르면 우리가 제거가 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자바 8 업데이트 221 여러분들은 지금 11인가 10인가 깔려 있죠. 걔네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압축 해제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클립스도 설치를 했었는데, 이클립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 밑에 이 PC의 계정 아래쪽에 존재를 하죠. 여기 보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텐데 이 폴더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실행을 한 번쯤 해봤으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이클립스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거예요. 저 폴더까지 같이 좀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시작 버튼에 보면 이클립스가 있을 텐데 이 이클립스까지 지우면 되는데, 얘네들은 원래 시작 메뉴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이 클릭하다 보면 쟤네들도 지울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있다고 해서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기까지 같이 좀 지워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JDK 설치해 보기로 하죠. JDK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따당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화면은 저번과 좀 달리 마법사가 설치할 거다, 안내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넥스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웰컴에 해당되는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JRE를 설치할 건가라고 물어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JRE가 요 영역에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X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JDK가 설치되고 나서 자동으로 JRE까지 같이 설정을 합니다. 8번 에디션의 경우에는 JDK, JRE를 동시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JDK가 설치되는 위치를 볼 수 있는데, JDK 설치 위치는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1.8 어쩌고저쩌고 하는 폴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쟤네들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쟤네들을 검색해서 보여줄 텐데, 우리가 어디에 설치해 놨는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 다음 넥스트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러면 설치가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봤더니 C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밑에 JRE 1.8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바를 다른 폴더에 설치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환경은 우리가 JRE를 설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위치에 우리가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설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위치가 어딘지 하는 것들은 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많이 봐왔던 여기 3빌리언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치가 완료됐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 누르면 JDK 설치는 끝났습니다. 자, 우리 탐색기를 이용해서,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들어가 보면 JDK 1.8, JRE 1.8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면 JDK 설치는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JSP 개발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자바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윈도우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잠깐 우리 패스 설정하는 것도 같이 좀 보기로 하죠. 자, 먼저 여기에서 시작 버튼의 오른쪽에서 제어판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시작에 기아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어판을 찾아주는 게 이번에는 좀 편리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컴퓨터 설정 변경의 시스템을 선택을 합니다.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아래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을 보긴 하죠. 이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시스템 속성이 나올 텐데, 아래쪽 우측 하단에 보면 환경 변수가 있어요. 이 환경 변수를 클릭하기로 하죠. 그러면 위쪽에서는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어요. 사용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변수를 이야기하고, 시스템 변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변수들을 시스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JDK 환경은 나 혼자만 사용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누구나 한번 설정해 놓으면 JDK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변수 우측 하단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기로 하죠. 여기다가 시스템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 변수 이름으로 자바 밑줄 홈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 변수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를 지정하겠습니다. 저 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기로 하죠. 저런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환경을 설정할 때 저 폴더를 일일이 지정할 게 아니라 그냥 저 자바 밑줄 홈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경로 설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경로를 잡아두게 되면 우리가 폴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실행 파일만 사용해서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류가 나면 곤란하니까 윈도우 탐색기 우리 설치된 위치 한 다음에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것이 우리 훨씬 더 여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탐색기 주소를 복사하는 개념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변수의 아래쪽에 가면 여기는 이제 자바 홈이 결정이 됐어요. 자, 시스템 변수의 아래쪽에 가면 패스라고 하는 경로를 설정해 준 변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는 이미 존재해요. 이 존재하는 곳에다가 우리 자바 경로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를 결정하고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우리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경로를 하나 추가하겠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가장 아래쪽에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바 JDK가 들어있는 밑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자바 컴파일러니 온통 그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바홈 % 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자바홈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경로가 나오겠죠. 그 경로 밑에 있는 bin이라고 하는 파일 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JDK 1.8 밑에 들어가면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우리가 확인을 누르고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콘솔 창을 이용합니다. 콘솔 창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되죠? CMD 여기 시작 옆에서 CMD 치면 되겠어요. 그죠? 까만 창에서 자바 밑줄 버전이라고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바 빼기 버전, 자바 한 칸 띄우고 빼기 버전. 그러면 자바 버전 1.8.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자바 SA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 줄여서 보자면 JRE. JRE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C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자바 C.exe 이 파일을 이용하는 건데 자바 C.c 그리고 빈칸 마이너스 버전 그러면 자바 C 1.8. 버전 번호를 보여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자바 C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우리가 자바 개발자라면 저 자바 C가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위치에서 내가 로그인을 한다면 시스템 변수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자바 컴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파치 톰캣 설치하죠. 아파치 톰캣 설치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따당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웰컴이 나오고 있고 넥스트 누릅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나오는데 I agree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설치할 건가 물어보는데 변경할 필요 없어요. 넥스트. 그 다음에 포트가 셧다운 포트 8005 HTTP 커넥션 8080 그 다음에 저기 AJP 커넥션은 8009라고 되어 있네요. 자, 8005는 내가 톰캣의 실행을 중지하고 싶다. 그럴 때 8005 포트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내주면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HTTP는 내가 웹을 접속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8080 포트로 접근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HTTP 접속할 8080 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셧다운 포트, 그 다음에 HTTP 포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죠. 그리고 이제 JRE 설치 위치를 얘네들이 알아서 확인을 할 겁니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설치해 놓은 JRE 폴더 위치와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누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톰캣을 어디 설치할 건지 설치 위치를 자동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도 나중에 이용하니까. 그래서 얘를 확인하고 인스톨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런을 할 거냐 쇼 리드미를 보여줄 거냐 하는 건데 쇼 리드미를 하면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텍스트 문서로 보여줄 거예요. 물론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쪽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런 아파치 톰캣 그러면 우리가 톰캣 서버가 실행과 동시에 동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 톰캣은 자동 실행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이클립스에 연동해서 쓸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다가 런에다가 체크를 해두고 우리가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자,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열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 주소 위치에다가 http:// 해주고 로컬호스트 :8080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로컬호스트는 무슨 개념이라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그런 의미죠. 내 컴퓨터. 자, 우리 IP 주소를 하자면 정확하게 알고 있죠. 127.0.0.1 걔가 내 컴퓨터의 주소예요.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특정한 위치를 지정할 때 IP 주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랬죠. 8080은 무슨 포트? HTTP 포트. HTTP로 접근할 때는 이 컴퓨터에 있는 8080 포트로 접근을 해라.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웹서버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아파치 톰캣 7.0.47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고 고양이가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 이 고양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그 정상적으로 이 웹서버가 동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양이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고양이가 왜 등장했을까? 톰과 제리, 톰이잖아요. 그죠? 톰이에요. 그 톰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저장할 폴더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G 드라이브 위치에다가 아니면 노트북을 쓰는 경우에 C 드라이브의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내가 이번 학기에 개발할 모든 소스를 관리할 폴더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모든 소스는 저기다가 차곡차곡 넣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클립스를 설치하도록 하겠는데 이클립스는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죠. 압축 파일이니까 zip 파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압축 해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다운로드에 있는 그 설치 파일을 사용자 밑에 있는 HLKI 밑에다가 압축 해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꼭 저기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저 위치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는 주로 SSD 설치가 되어 있죠. D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를 써요. 속도가 어느 게 빨라요? SSD가 빨라요. 우리 저 JSP 구동할 때 이클립스 쓰는데 이클립스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D 드라이브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저 밑에 HLKAM 폴더 밑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압축 해제를 합니다. 압축 해제할 때 그냥 여기에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따로 그 서버 디렉토리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 안쪽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으니까 압축 해제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유저 밑에 HLKI 밑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이클립스 폴더 내부에 들어가 보긴 하죠. 그러면 몇 개의 폴더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실행 파일 eclipse.exe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저 위치 찾아가려면 귀찮죠.
자, 저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바로가기를 만들도록 하죠. 바로가기 만드는 게 쉬워요. 실행 파일 옆에다가 그 오른 마우스 누르고 바로가기 만들기 그러면 이같이 이클립스 EXE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 그러면 우리 여기에 시작 버튼을 누르는 작업 표시줄 어딘가에 이같이 이클립스가 딱 뜰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클립스 실행할 때는 저 폴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만 클릭해주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설치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클립스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환경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환경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클립스 실행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요 같은 이클립스 ID 포톤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화면이 나왔다가 내가 어디에 그 저장할 거냐라는 폴더를 물어볼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든 폴더 있죠. 그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되겠어요. 사전에 만들어둔 생 폴더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을 체크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use this 이것을 사용한다 그죠. 무엇으로? default and do not ask again. 디폴트 값으로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do not ask again. 다시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늘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그쪽 안에 있는 그 폴더에 있는 값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쌓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같이 요 체크를 해가지고 늘 실행하면 요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론치를 누르죠. 론치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워크벤치를 클릭을 하면 되죠. 워크벤치를 클릭하면 이 같은 작업 환경이 나오는데 작업 환경에서 좌쪽에 있는 것을 프로젝트 탐색기 뷰, 여기 중앙을 편집기, 여기를 아웃라인 뷰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을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발 환경의 배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JSP 개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바 개발자들은 저 모습이 이거와 좀 다른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 환경의 배치를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퍼스펙티브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 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아웃라인 계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코드들의 뼈대만 추려서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좀 더 쉽게 찾아가게 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뷰는 프로젝트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손쉽게 원하는 파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 그 탐색기 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이클립스에 몇 가지 환경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줄번호가 나오게 하겠다. 줄번호 나올 때는 윈도우 메뉴의 프리퍼런스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여기 프리퍼런스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너럴의 에디트에 들어가서 텍스트 에디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쪽에 보면 show line numb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가장 왼쪽에 줄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번호를 확인해 주는 것. 자, 두 번째는 줄 바꿈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코드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붙어 나가요. 계속 붙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아래쪽 스크롤바를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불편해요. 기본 설정 값이 가로 방향으로 쭉 글자를 입력할 때 몇 자를 입력하게 돼 있냐면 120자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모니터 화면이 무지 크다면 120자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지만 일반적인 모니터 환경에서는 120자는 너무 커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윈도우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자바 밑에 있는 코드 스타일 밑에 포매트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클립스의 빌트인 폼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터를 눌러보기로 하죠. 에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이 대화 상자에서 라인 래핑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놓으면 지금 처음에 가면 얘네들이 120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120자를 80자로 변경을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 저장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까? 응? 빌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존재하던 거죠. 그죠? 걔네들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훼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클립스 라인 래핑이라고 빌트인 대신에 라인 래핑이라고 이름을 바꿔 쓰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로 방향으로 글자는 80자가 넘으면 자동으로 줄 바꿈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은 자바에 대해서 기본 주석을 설정을 하기로 하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는 주석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미국의 회사랑 얘기를 할 때 소스 코드가 한 3줄밖에 안 되는 것들도 그 주석은 한 페이지를 꼭 차지한다고. 이 파일은 뭘 하는 거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누가 언제 개정을 했고, 요걸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참고 자료를 보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해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짠 코드를 이해할 때 주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석을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우리 여기에 기본 주석입니다. 얘네들은 윈도우즈 프리퍼런스 밑에 자바의 코드 스타일에 아까 전에 했던 그 위쪽에 보면 코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코드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커멘트 주소 밑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에디터 그러면 현재 패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 패턴들을 내가 좀 달리 나타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에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별표 뒤에다가 파일명 콜론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인서트 베리어블 찾고 파일 네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달러 중괄호 열고 파일 네임 중괄호 닫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다 타이핑하지 말고 한글에 해당되는 것들은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베리어블 통해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작성일도 달러 데이터라고 넣어주면 되겠어요. 설명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워둡니다. 작성자도 넣으면 좋겠는데 작성자는 왜 안 넣었을까? 다른 장치로 작성자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작성자까지 집어넣게 되면 작성자가 이중으로 나오는 불편보다는 이중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작성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저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같이. 그런 다음에 apply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파일러 버전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거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랑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자바 안에 컴파일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 봤더니 자바 컴파일러 1.8 우리 JDK 얼마 버전이 깔려 있어요? 1.8번이 깔려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컴파일러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소스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이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인코딩 뭐 하는 거예요? 글자를 저장해주는 방식이죠. 그 방식을 약속을 해둬야 돼요. 글자를 저장하는 방식.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니까 그 코드를 저장하는 약속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코드를 지정하는 약속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우리 인터넷상에서 한글을 표현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코딩 방식이 UTF-8번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내용들은 인코딩 방식, 저장할 때 인코딩 방식을 UTF-8번 방식으로 해두게 되면 우리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것들도 대부분 UTF-8 방식으로 해놨으니까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처리하기로 하죠. 자, 먼저 윈도우즈의 프리퍼런스에 있는 프리퍼런스 아래쪽에 보면 제너럴 영역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워크스페이스의 내부에 있는 인코딩 방식은 가장 여기 아래쪽에 존재하는데 여기 other 해놓고 여기 UTF-8 방식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제너럴의 컨텐트 타입 안에 들어가면 자바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 이 자바 클래스 파일도 우리가 UTF-8이라고 입력을 하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업데이트 인코딩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컨텐트 타입에서 여기 자바 소스 파일이라는 걸 여기에 뭐였지 위에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억 안 나네. 하여튼 하여튼 텍스트인가 하여튼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메뉴 안에 들어가면 자바 소스 파일이 있고 JSP가 있는데
JSP도 여기 그냥 JSP인가 보구나. JSP도 UTF-8 방식 해주고 업데이트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아래쪽에 보면 얘랑 내가 헷갈렸어요. 웹 영역에 들어가서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인코딩 방식을 UTF-8 방식으로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톰캣하고 이클립스 연동하는 게 남았네. 자, 여기에서 서버 위치에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해주고 여기에 지금 여기 비어 있어요. 여기다 애들을 눌러준 다음에 아파치 톰캣 지금 이제 우리는 버전 7번을 깔아두었죠. 업데이트 47번을 깔아두었어요. 얘를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면 내가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하게 할 거예요. 아까 전에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치를 여기 브라우저를 찾아가지고 드리링 찾아가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치 톰캣 V7.0이라는 게 나올 거고 여기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환경 설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직접 그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는데 파일 뉴 프로젝트를 택하겠습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를 택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마법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마법사가. 그 마법사에서 우리는 웹 안에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여기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밑쪽에 존재할 거예요. 걔를 선택하고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진행을 해도 되고 그냥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와 같은 게 나올 거고 넥스트 누르면 되겠어요. 자, 얘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우리 폴더는 JSP 밑줄 2019 안에다 넣기로 돼 있죠. 거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위치에다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수업 진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JSP 프로젝트 폴더 속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넥스트 누릅니다. 넥스트 누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이 위치할 폴더를 넣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교재의 챕터에 맞춰서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챕터 2에는 따로 없는데 챕터 3부터 우리 교재는 들어있는데 챕터 상의 일부를 테스트용으로 내가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편의상 걔네들을 이름을 챕터 2라고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챕터 2 그리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JSP 밑에 웹 컨텐츠 밑에 이렇게 챕터 02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JSP 파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New JSP 파일에 해당되는 위저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Hello World JSP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Next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JSP 파일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HTML5에 기초해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사실은 앞에서 여기에서 넥스트 가지 않고 이름 지정하고 피니시 눌러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넥스트 눌렀다가 가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피니시 누르게 되면 우리 웹 컨텐츠 밑에 챕터 02가 있고 여기를 펼쳐보게 되면 hello world JSP.jsp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파일에 요만큼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이미 얘네들이 존재를 해요. 자, 저 내용에서 우리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가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페이지 지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지시어는 옛날에 우리 ASP.NET 할 때도 첫 번째 줄에 지시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JSP에 배우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랬죠. 우리 나중에 지시어에서 쟤네들의 사용법을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죠.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지시어다. 사용할 언어는 자바다.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글자의 인코딩 타입은 UTF-8 방식이다.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도 UTF-8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에서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 UTF-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타에서 캐릭터 셋도 UTF-8 방식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들은 HTML 코드 시작 끝, 헤드 태그 시작 끝,
바디 태그 시작 끝 이런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HTML 태그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바디 태그 내부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디 태그 내부에 추가를 하는데 ASP.NET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은 컨트롤을 갖다 놓는 방식이었죠. JSP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타이핑해야 됩니다. 일일이 HTML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JSP를 하기 위해서는 HTML 파일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자, 여기다가 넣어보기로 하죠. 바디 태그 내부에 디비전 태그를 하나 쓰기로 하겠습니다. 영역을 설정하죠. 또 디비전 태그는 얼라인을 센터로 했네요. 얼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렬을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H2 태그로 헬로 월드 그랬네요. H2 태그는 뭐죠? 제목 태그, 헤더 태그. 글자 크기가 2짜리의 헤더 태그. H1, H2, H3 이런 태그들이 있죠. 그 중에서 2번 크기의 헤더 태그.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겠다. HR, 이건 뭐죠? 내 이름 이니셜 아닙니다. 그죠? HR 뭐죠? 호리존탈, 가로줄 붙여주는 거죠. 가로 방향으로 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요런 내용들은 끝세 퍼센트 빼기 퍼센트 끝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요. 코멘트.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저런 것들은 주석은 우리는 HTML 주석도 알아야 되고 JSP 주석도 알아야 되는데 저런 주석은 JSP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JSP에 해당되는 주석으로서 설명을 붙이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주석으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JSP 표현식을 이용해서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출력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바에 들어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활용한다. 이런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여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한 것은 현재 날짜는 시간은 그리고 이런 문장이 들어있고 안에 new는 이미 알고 있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바 util 데이터 그리고 가로가 붙어 있네요. 얘는 뭐다? 가로가 붙어 있다. 그럼 저게 뭐다? 제대로 나왔죠? 생성자.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ne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new 생성자 호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런 방식을 우리가 익명 객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서 곧바로 쓰고 마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에 퍼센트로 이퀄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표현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표현식은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거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 줄 때 사용하는 방식을 표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크립트리부터 해가지고 저 표현식까지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이해할 거니까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요 빈 화면에서 그냥 오른마우스 누릅니다. 그리고 Run As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Run on Server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 아래쪽에 서버를 택한 다음에 서버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스타트 해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챕터 01을 펼쳐보면 여기에 JSP 파일이 있을 텐데 JSP 파일에서 오른마우스 Run as Run on Server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 돼요. 습관적으로 많이 취하는 것은 현재 이 페이지의 결과를 알고 싶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그냥 오른마우스 누르고 Run a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장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Save 그러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이용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톰캣 버전 7.0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설정상에는 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나오면 넥스트 눌러도 되고 피니시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가 아니라 이런 오류가 생길 거예요. 뭐 스타팅 톰캣 버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프로블럼 만났다. 그리고 내용은 세블 포트
몇 가지 포트 8005, 8080, 8009가 required by Tomcat 서버 필요한데 얘네들이 already in user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사용하고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톰캣 설치할 때 실행해가지고 동작되는 거 확인했죠. 이미 서비스용으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동작이 되고 있어서 현재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용으로 하고 있던 걸 중지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방화벽을 얘가 뒤에 나올 거예요. 방화벽에서 기능이 차단되어서 됐습니다 나올 텐데 액세스 허용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종료해 보기로 하죠.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 오른마우스 관리를 누르겠습니다. 관리를 누르면 시스템 컴퓨터 관리가 나오는데 가장 아래쪽에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 아파치 톰캣 서버를 찾을 수가 있겠고 얘네들이 요 위치에 보니까 지금 실행 중이에요. 지금 이미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중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빈 곳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런 에저, 런온 서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실행을 했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얘네들을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결과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널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요거와 관계없이 결과가 다른 브라우저로 또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윈도우즈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아래쪽에 하면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터널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크롬으로 한번 바꿔보긴 하죠. 3번 크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설정한 그 개발 환경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때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는 환경 설정을 쫙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진 않아요. 똑같은 코드인데 요 앞쪽에 이렇게 여기 밑줄이 나오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요. 만약에 내가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은 뭔가 서버 동작되는 걸 실행되고 있는 서버를 지웠다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사실은 실행하고 나면 이 오류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얘를 없애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은 JSP 프로젝트죠.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프로퍼티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프로퍼티 속성으로 들어가요. 속성의 중간에 보면 자바 빌드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바 빌드 패스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그때 보면 이게 아파치 톰캣 얘가 안 보일 거예요. 그 오류가 나올 때는 이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add 라이브러리 그러고 아파치 톰캣 버전 7.0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면 그런 내용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런 오류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속성에 들어가서 이제 자바 빌드 패스를 이제 설정해 주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강의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기로 하죠. 우리 웹 프로그래밍 개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JDK 개발 환경을 위해서 얘네들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고 이제 테스트로서 JSP 월드 헬로 월드 JSP를 실행을 해 보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